상학함수 활용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정역 범위가 0부터 3파이까지일 때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실근의 합 구하라고 했네요. 먼저 이렇게 sin x랑 그 다음에 sin 2분의 파이 더하기 x 이렇게 서로 각이 다른 문제인 경우에 각을 통일시켜 주는 게 중요하고, 각 통일할 때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쵸? 각 변환하는 공식 있었습니다. 각 변환 공식 생각하면서 2분의 파이 더하기 x가 사인에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코사인에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탄젠트에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좀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 활용해서 문제에 나와 있는, 방정식에 나와 있는 모든 상학함수의 x 자리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다 같은 각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4사인 제곱 x 더하기 4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x인데요. 2분의 파이는 지금 2분의 1파이라고 볼 수 있고, 파이 앞에 홀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의 코사인 x까지 쓸 수 있는데요. 여기 앞에 들어있는 부호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부호 결정은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2분의 파이 더하기 x가 4분면으로 따지면 2분의 파이만큼 가고 x만큼 조금 더 같다고 생각했을 때의, 즉 2, 4분면에 동경이 있을 때의 사인 값이 부호로 결정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2분의 파이 더하기 x 2, 4분면일 때 사인은 플러스겠죠. y 값이니까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플러스 가져가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1까지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방정식의 실근의 합인데, 지금 문제는 여기는 사인, 여기는 코사인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두 번째로 삼각함수를 사인이면 사인, 코사인이면 코사인으로 통일시켜 주어야 합니다. 통일시키는 방법은 이런 게 있겠죠. 우리가 아는 게 모든 x에 대해서 사인 제곱 x랑 코사인 제곱 x의 합이 1이다. 이런 거 알고 있으니까 사인 제곱을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4의 1 빼기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4 코사인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4 코사인 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방정식이 바뀌겠네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는 뭘 하는 거였냐면, 세 번째 단계 코사인 x를 치환해 주는 거였습니다. 코사인 x t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치환하면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건 치환 범위였고요. 치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들어가겠죠. 왜 그러냐면 x가 지금 0부터 3파이까지 도는 거니까, x가 돈다는 건 이렇게 도는 거고, 여기까지 돌았을 때 우리가 2파이만큼 돌았다고 얘기하고요. 실제 문제에선 3파이, 즉 반바퀴를 더 도는 거기 때문에 일단 x값 범위는 0부터 3파이, t값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가는 거 맞고, 주의해야 될 점은 x가 한 바퀴 돌고 반바퀴 더 돌기 때문에 추가적인 근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이렇게 치환해 두고, 주어진 문제 치환해 보면 마이너스 4t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3은 0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양변 곱하겠습니다. 4t 제곱 마이너스 4t 빼기 3은 그대로 0이고요. 인수분해가 2, 2랑 3,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러면 2t 플러스 1에 2t 빼기 3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들어가는 거니까 가능한 t는 2분의 3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가능하겠습니다. t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였으니까 2분의 3일 때는 불가능한 값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값, 코사인 x가 t였죠.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x값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수업 시간에 기본 형태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본 형태를 푸는 방법은 뭐였죠? 그쵸? 단위원 사용하겠습니다. 단위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단위원으로 푸는 건 어떻게 하냐, 수업을 같이 안 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반지름 일자리 원을 그립니다. 반지름 일자리 원 이렇게 들어가겠죠. 반지름 일자리 원을 그리면 여기 동경이 x인, 각이 x 라디안인 동경을 하나 잡으면요, 원하고 이 동경하고 만나는 이 점의 좌표는 코사인 x, 사인 x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코사인 x의 정의가 뭐였냐면
반지름분의 x좌표. 다시 sin x의 정의가 뭐였냐면요. 반지름분의 y좌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원 위에 있는 x값은 코사인 x, y값은 sin x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는 다른 x겠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여기를 x가 아니고 각 세타라고 바꿔서 생각하면 여기가 코사인 세타, 여기가 사인 세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이 각도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로 바뀌겠네요. 이런 식으로 동경이랑 단위원이 만나는 점 좌표를 항상 코사인과 사인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그런 x를 구하는 거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원 위에 있는 x 좌표인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각도 세타를 구하면 되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x값 하나 긋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점들 좌표는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점, 즉 코사인 세타,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점이고요. 그때 요 각도 여기겠죠? 알파. 그 다음에 요 각도 여기겠죠? 베타. 그 다음에요. 하나 더 있는데 x값이 지금 0부터 3파이까지, 즉 한 바퀴하고 반 바퀴 더 도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여기까지 가는 감마 각도 답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구하면 될 것 같고요. 알파는 90도만큼 가서 이만큼 더 간 각이에요. 요만큼. 그러면 여기 각 알면 되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1이니까 여기 2분의 루트 3이고, 그럼 여기는 3분의 파이겠네요. 3분의 파이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각은 6분의 파이일 거고요. 90도까지 더하면 알파는 2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그래서 3분의 2파이가 구하고 싶은 알파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베타 구해보겠습니다. 베타는 파이만큼 간 다음에 180도만큼 간 다음에 60도만큼 더 간 거니까 180도만큼 간 다음에 60도만큼 더 간 3분의 4파이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감마 해보겠습니다. 감마는요, 한 바퀴 다 돌고요, 2파이만큼 돌고 알파만큼 더 간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기에 3분의 2파이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8파이. 이렇게 세 개의 각도 구했고요. 이걸 모두 합하라 그랬으니까 3분의 2파이 더하기 4파이 더하기 8파이 계산해보면 3분의 14파이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 좀 오래 걸렸어요. 기본적인 유형 풀이하는 방법 설명했고요. 2번부터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쭉쭉 풀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부등식이 나와 있고요. 앞에 건 방정식이었고 x값 범위는 이번엔 정확하게 한 바퀴 이렇게 나와 있네요. sin x, sin 제곱 x 빼기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3 sin x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를 지금 각도는 다 x로 통일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코사인 제곱 x를 sin 제곱으로 바꿔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야 뭔가 풀 수 있으니까 sin 제곱 x 풀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대신에 1 빼기 사인 제곱 x 이렇게 넣어볼게요. 플러스 3 사인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풀 수 있고요.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2 사인 제곱 x 플러스 3 사인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풀릴 수 있고요. 치환해보겠습니다. 사인 x는 t로 치환하고 x값 범위 보니까 한 바퀴 전부 다 도는 거네요. 그러면 t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요 2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는 거고 t는 이 범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가 21, 21, 마플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2t 마이너스 1에 t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네, 이렇게 일단 풀 수 있고요. t는 원래 sin x였으니까 바꿔보겠습니다. 2 sin x 마이너스 1 sin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이걸 만족하는 x값 범위를 찾아달라는 건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부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sin x 플러스 2는요. sin x 플러스 2는 곧 t 플러스 2랑 같고요. 그쵸? sin x가 t였으니까 t 플러스 2는요.
이런 거 아닌가요? 마 1 플러스 2부터 t 플러스 2는 1 플러스 2, 그래서 1하고 t 플러스 2가 3 사이의 범위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범위는, 이 값은 x에 어떤 각도가 들어가든 항상 양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부등식이라는 건 결국엔 부호가 바뀌는 지점에 대한 생각인 거고, sin x 플러스 2는 항상 양수니까 여기서 그냥 없애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실제로 가능합니다. 항상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없애주면 되고, 만약에 얘가 항상 음수였다, 얘가 항상 음수였으면 마찬가지로 없애줄 수 있지만 부등호 방향 반대로 가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다음 문제에 또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는 sin x 플러스 2가 항상 양수다 보니까 항상 양수이므로 얘랑 이 sin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란 거랑 결국엔 같은 값을 주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엔 sin x가 2분의 1보다 크게 되는 x값 범위 찾으면 되겠고요. 우리 지금 기본 형태까지 왔으니까 기본 형태는 이런 거였어요. sin x가 뭐다, 또는 sin x가 뭐보다 크다, cosine x가 뭐다, 또는 코사인 x가 뭐보다 작다 또는 크다, 이런 걸 우리가 기본 형태라고 얘기했고요. 기본 형태 푸는 방법은 단위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단위원 그려보겠습니다. 반지름 일자리 원 그리고요. 이번에는 원 위에 있는 y좌표가 2분의 1보다 큰 범위 찾아달라 했으니까 y좌표 2분의 1에 선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y좌표 2분의 1에 선. 그러면 이것보다 y값이 큰 이 범위, 여기를 찌를 수 있는 동경을 찾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하고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데를 다 동경으로 선택하면 이때의 y값은 항상 2분의 1보다 큰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각도, 기준이 되는 여기 각도 알파, 그 다음에 여기 각도 베타, 이렇게 두 개 선택해서 알파랑 베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부터 구해볼게요. 여기는 삼각형 생각해보면 높이가 2분의 1, 밑변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 30도겠죠? 30도. 그리고 여기랑 여기는 대칭이죠? 그럼 여기도 30도.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x값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30도부터 150도까지. 여기가 30도니까 여기는 150도 맞죠? 180도에서 30도 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는요, 150도에서 30도 뺀 거고요. 그러면 120도겠네요. 120도면 3분의 2파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3분의 2파이 2번. 자, 3번 가보겠습니다. 두양수 A, B에 대하여 이런 정의역 범위에서 1차 함수 직선하고 탄젠트 그래프하고 이런 두 점에서 만난대요. x좌표가 마이너스 6분의 1하고 b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때 A, B 값 물어봤습니다. 먼저 탄젠트 2파이x 그릴 수 있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탄젠트 2파이x는 여기 들어가는 값 x랑 tan이라고 쓰이는 이 알파벳 사이에 있는 이 각이 뭘 결정하냐면 탄젠트 함수의 주기를 결정합니다. 그쵸? 어떻게 결정하냐면요, 여기 있는 값을 분모로 보내고요, 분자에는 원래 탄젠트 함수의 주기, 탄젠트 x일 때 주기인 파이 이렇게 적어주면 새로운 주기 구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2분의 1이 원래 구하고 싶은 주기겠네요. 탄젠트 2파이x의 주기는 2분의 1입니다. 그러면요, 그래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리는지 아시죠? 지금 평행이동은 전혀 없고 주기만 변했기 때문에 0,0 당연히 지나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하고 점근선 사이의 간격이 주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길이는 같아야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가 4분의 1이고 마이너스 4분의 1이어야 요 사이 간격이 4분의 2가 되면서, 즉 2분의 1이 되면서 주기를 맞춰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탄젠트 함수의 첫 번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고요. 다음 점근선은 어디 있냐면 4분의 1에서 한 주기만큼 더 간 거, 즉 4분의 3 이렇게 찍히겠네요. 그러면 이 점, 즉 4분의 2, 2분의 1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다음 그래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정의역이 보면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4분의 3까지니까,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그림은 일단 여기까지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다음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a 곱하기 x 빼기 4분의 1 요 직선은 어떤 의미냐면 기울기가 a면서 그 다음에 4분의 1 x에 대입하면 y값 0 나오잖아요. 그래서 4분의 1, 0인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양수 a라 그랬으니까 기울기 양수니까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가 y는 a의 x-4분의 1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때 x좌표가 각각 뭐라 그랬냐면 여기 있는 x좌표가 b겠죠. 양수 쪽에 있으니까 얘가 b일 거고 얘가 마이너스 6분의 1,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6분의 1일 때 y좌표부터 구할 수 있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직선이랑 탄젠트 함수랑 만나는 거고요. 그 위에 있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6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이 점 y좌표는 이렇게 계산될 것 같아요. 탄젠트 2파이 x 요 그래프 위에 마이너스 6분의 1을 대입한 값으로 계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얘는 탄젠트 마이너스 3분의 파이고요. 탄젠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대칭성 때문에 마이너스 탄젠트 3분의 파이로 바뀔 수 있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계산되겠네요. 그럼 여기 y좌표가 몇이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좀 개념적으로 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탄젠트 함수가요. 이거 필기 한 번만 할게요. 탄젠트 함수의 대칭성. 수업 시간에 이거 먼저 설명했던 것 같은데 문제풀이라 요거 중간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탄젠트 함수는요. 이런 점들의 대칭입니다. 어떤 점들이 있냐면요. 첫 번째 1번 뭐였는지 기억 한번 해보세요. 필기 돼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뭐였죠? 그렇죠. 탄젠트 함수는요.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랑 x축이랑 만나는 점의 대칭입니다. 이거 첫 번째 쌤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그런 점들 찍어 볼게요. 이런 점들 또 있을 거예요. 이런 점들 많겠습니다. 이런 점들의 대칭입니다. 두 번째 2번 탄젠트 함수랑요. 탄젠트 그래프랑 점근선이랑 죄송합니다. 탄젠트 그래프 아니고요. 점근선이랑 x축의 교점의 대칭입니다. 이런 점들일 겁니다. 요런 점들의 그래프가 대칭입니다. 자, 이거는 평행이동 같은 게 들어가기 전에 평행이동이 없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원점을 지나는 탄젠트 함수일 때 성립하는 이야기고요. 탄젠트 함수의 대칭성이란 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요 점의 대칭이라고 생각하면 이 점이 여기 있으면요. 반대쪽에 요 점에도 점이 무조건 찍힌다는 거고 다시 한번 보면 이 점에 점이 있으면 요거 대칭으로 가서 여기에도 점이 찍힌다는 거고 요 점에 점이 있으면 반대쪽 가서 요 점에도 점이 찍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대칭, 점대칭의 의미고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점대칭이 나오면 이렇게 풀겠습니다. 어떤 두 점이 4분의 1, 0 기준으로 볼게요. 4분의 1, 0에 요점 A, 요점 B가 대칭이면 A와 B가 대칭이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A와 B의 중점이 4분의 1, 0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대칭이란 건 그 대칭 전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고요. 길이가 같다는 거고 길이가 같다는 건 A랑 B랑 가운데 있는 점, 즉 중점이 바로 그 대칭점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A랑 B랑 중점이 4분의 1, 0이다. 그렇게 따져서 계산 좀 해보면요.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이 A고 B는 X좌표가 B고요. Y좌표는 모릅니다. 이 점의 중점이 4분의 1, 0이란 뜻이니까 한번 계산해 볼게요. B의 Y좌표는요. 더해서 2로 나눴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루트 3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B의 X좌표는요. B랑 마이너스 6분의 1이랑 더해서 2로 나눈 게 4분의 1이란 뜻이니까 B 빼기 6분의 1은 2분의 1, B는 3분의 2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B는 3분의 2. 그래서 요 점의 X좌표가 3분의 2, Y좌표는 루트 3. 그 다음에 A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6분의 1, Y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B 구했고요. B는 3분의 2. A 구해보겠습니다. A는 직선이 기울기고요. 직선이 기울기는 2점 좌표 알면 구할 수 있네요. 2점 좌표 이걸로 해볼까요? A는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직선 위에 있는 거 2개 가져와야 됩니다. 3분의 2, 루트 3. 기울기 재보겠습니다. 기울기 M, 즉 A는 X좌표 변화량분의 Y좌표 변화량이니까 3분의 2 빼기 6분의 1 분의 루트 3 빼기 루트 3 이렇게 계산되겠네요. 그러면 6분의 5분의 2 루트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5분의 12 루트 3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계산이 맞죠? 네,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A는 5분의 12 루트 3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A랑 B랑 곱 구하랬으니까 5분의 12 루트 3 곱하기 3분의 2 5분의 8 루트 3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요. 3번. 여기까지 하고 4번부터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문제부터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거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이거 설명 한번 해볼게요. 1번 절대값 함수 그리기. 요거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절대값 함수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는요 x, 우리가 요건 너무 잘 알죠? 어떤 함수냐면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었을 때 그냥 이렇게 항등함수라고도 얘기하고요. x값이랑 y값이랑 같은 값이 나오는 점들을 다 모은 그런 그래프가 y는 x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절대값이 지금 안 들어가 있죠. 절대값이란 건 이런 겁니다. y는 절대값 x 이렇게. 이렇게 되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할 거고요. 절대값 x는 이런 성질을 가집니다. 어떤 거냐면 한번 대입해 볼게요.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요 y값은 절대값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요. 절대값 마이너스 1은 결국에 1이랑 같겠죠? 1 이렇게. 그러면 y는 x였을 때 우리가 지금 그려놓은 이 그래프일 때는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y값으로 뭐가 나왔을까요? 마이너스 1이 나왔겠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함수니까. 근데 절대값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됐냐면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1이 나오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찍혀있던 점이 실제로는 이 위로 올라가야 된다. y는 절대값 x 그래프는 여기 점이 찍히는 게 아니고 여기 찍혀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x는 마이너스 3 대입해 보겠습니다. y값은요. 절대값 마이너스 3이고요. 얘는 그냥 3이랑 같네요. 마찬가지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나왔던 함수값 원래는 마이너스 3이었는데 절대값 들어가면서 플러스 3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음수 쪽에 찍혀있던 함수값을 절대값을 적용시켜주면서 양수 쪽으로 넘긴다는 뜻이고요. 넘기는 방법은 이 길이, 여기랑 여기 길이, 즉 여기랑 여기 길이는 같은데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는 개념이라 그래프가 실제로는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영역 지우개 이렇게 지워지면서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이렇게 마치 어떤 것처럼 바뀌었냐면 x축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시킨 것처럼, 즉 원래 여기 있던 그래프를 요축 기준으로 뒤로 뒤집어 올린 것처럼 그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바로 절대값 함수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몇 개 더 해보겠습니다. y는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이건 어떻게 그려지는 그래프냐면 요 내부 먼저 보면 그래프가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 지나는 이런 우리가 워낙 잘 알고 있는 2차 함수 형태로 그려지는데요. 마이너스 2랑 2. 근데 절대값이 들어가면 어떤 효과를 주냐? 여기 있던 부분이 지금 음수 부분이잖아요. y값이. 이 부분이 위로 올라갑니다. 어떤 것처럼 이 축에 데칼코마니 시킨 것처럼 그래프가 위로 접혀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는 이렇게 위로 마치 접힌 것처럼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절대값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x축 기준으로 그래프가 접혀 올라간다. 그 그래프를 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림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그래프인 획 지우개로 바꿀게요. 문제에 나와 있는 그래프인 y는 마이너스 탄젠트 3x 플러스 1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워낙 복잡해서요. 우리 일단 이것부터 해볼게요. y는 탄젠트 3x가 어떻게 생겼을까? 자, 탄젠트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주기, 점근선의 위치였고요. 주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기는 여기 있는 사이에 있는 숫자랑 파이랑 이용해서 3분의 파이가 새롭게 생긴 새 주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앞 시간에 했습니다. 네, 새 주기 3분의 파이고요. 평행이동 전혀 없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주기만 그려볼게요. 요렇게. 여기 점근선 좌표 몇이에요? 여기랑 여기? 그쵸?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분의 파이여야 되니까 여기는 그 절반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여 길이가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그렸고요. 우리가 그리고 싶은 건 이건 아니었고 정확하게는 여기 있는 식이었으니까 일단 절대값부터 씌워볼게요. 절대값 탄젠트 3분의 x 가겠습니다. 파랑색 절대값 탄젠트 3x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요렇게 되고요. 요렇게 되는 거 보이시나요? 왜냐면 양수인 부분은 원래 양수라 그냥 가만히 두는 거고 음수인 부분은 어떻게 된다? x축이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되는 것처럼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y는 절대값 탄젠트 3x를 그려라 그러면 어떻게 그린다? 어떻게 됐죠? 지우개가 안 먹습니다. 왜 이러죠 이거? 지우개가 안 먹어요. 됐습니다. 절대값 탄젠트 3x 그리면 이렇게 그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아직 더 남았습니다. 앞에 마이너스도 붙이래요. 마이너스 붙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있던 함수값 부호를 죄다 바꿔달라는 건데 지금 여기는 원래 다 양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호가 완전히 반대로 바뀐다. 안 끝났습니다. 1도 더해야 됩니다. 1 더하면 이 지금 황색 그래프를 그냥 위로 한 칸 올리는 거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여기 좌표는 0,1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한 칸만 올린 거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주어진 그래프의 한 주기만 그려봤어요. 한 주기. 근데 문제는 0부터 2파이까지 그려달랍니다.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주기는 반복되는데 그림 모양은 이렇게 비슷하게 반복될 거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조금 긴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0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이전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출발하겠네요. 이렇게 첫 번째 그래프. 점근선 방정식은요. 6분의 파이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엔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게 원래 우리 그림이었죠. 여기 점근선 방정식은 6분의 파이에서 한 주기인 3분의 파이 더하는 거니까 6분의 3파이 2분의 파이랑 같은데 우리 계속 6분의 2파이 즉 3분의 파이를 더해 갈 거니까 6분의 3파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다음 주기는요. 요렇게 6분의 5파이 요렇게 6분의 7파이 요렇게 6분의 9파이 요렇게 6분의 11파이고 우리 6분의 12파이까지 원하는 거니까 요렇게 원래 여기가 6분의 13파이잖아요. 끝나는 점이. 근데 6분의 12파이까지니까 여기까지만 그리겠습니다. 여긴 날릴게요.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이거고 지금 약간 그림이 올라갔는데 모두 다 같은 y값을 가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같은 y값 0,1 선상에 꼭지점이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0,2를 지나는 즉 요점 0,2를 지나는 그리고 기울기가 이것보다 작은 직선을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또는 요렇게 또는 요렇게 기울기에 따라서 다양한 직선이 가능할 텐데 우리 기울기 기준선은 이거야. 마이너스 5파이분의 3 이것보다는 작아야 된대요. 기울기가.
그때 이 직선하고 요 만나는 점들 개수를 세달라는 거고요. 그게 제일 작아질 때를 물어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생각부터 해볼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5파이분의 3일 때는 어디쯤에 통과할까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y는 마이너스 5파이분의 3이고 0,2 지내야 되니까 x 플러스 2 이렇게 가도 되겠죠? 자, 그쵸?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이 직선이 여기에서 어느 점을 통과하느냐, 즉 파란색 선 기준으로, 여기 선 기준으로 어느 선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오냐, 이게 궁금한 거니까 y값이 1일 때 x값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y값 1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하면 5파이분의 3 x가 1일 때, 즉 x가 3분의 5파이일 때, 분모 6으로 바꾸면요 6분의 10파이일 때, 이때 파란색 선을 통과한다는 거니까요 6분의 10파이 어딨죠? 여기 있습니다. 6분의 10파이. 요렇게 다시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이상하네요. 요렇게 요선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이랑 이 점을 통과할 때 이 기울기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5파이분의 3이라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얘보다 기울기가 작아야 된다는 거죠. 기울기가 작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선보다 더 아래로 이렇게 내려올 거니까 살짝만 작게 그리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그림판이 좀 이상한데요. 자세히 이렇게 요런 식으로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5파이분의 3보다 작으면서 탄젠트 함수랑 만나는 직선과의 교점 찾아보면 1개, 2개, 3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런 생각을 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봐봐요. 직선이 방정식이랑 그 다음에 y는 이거 주어진 탄젠트 함수의 식이랑 연립을 해서 풀겠다. 왜냐면 교점 개수 찾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즉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얘기하는 다항식이랑 그 다음에 삼각함수가 같다라고 두는 요런 방정식은 우리가 일단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풀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x는 코사인 x 마이너스 1. 이런 방정식을 풀고 싶으면 수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 쌤 지금 문제 풀이한 것처럼 그림으로 접근하는 게 일단 맞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선이랑 삼각함수 또는 2차 함수랑 삼각함수가 만난다. 그 교점을 찾아라. 몇 개인지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그래프로 접근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2번. 자, 5번 가보겠습니다. 삼각함수 활용 문제인데 방정식, 부등식 푸는 게 또 나왔네요.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타값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게 되는 세타값 범위를 찾아달라는 거였습니다. 이 문제 지금 고1 수학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예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이 0보다 크게 되는, 즉 모든 실수 x에서 이렇게 되는 a값 범위 찾아달라는 문제 기억나시나요? 혹시 1학년 때 많이 했고요. 이걸 우리가 2차 부등식의 풀이 응용이라는 이름으로 배웠습니다. 어떻게 푸는 거였냐면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스텝 1, 2, 3 있었고요. 스텝 첫 번째는 2차 함수를 그리는 거였습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인 2차 함수를 그려서 이 그래프가 지금 항상 0보다 크게 또는 같게 되는 그래프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거 가능하고요. 이것도 가능하고 접하는 상황도 가능하겠죠. y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근데 안 되는 건 이렇게 x축을 뚫고 내려가면 이때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걸 푸는 방법이 어떻게 됐냐면 2차 함수랑 x축이 교점은 여기 좌측에 있는 2차식 는 0이 되는 2차 방정식이 실근 개수랑 연관이 있었고요. 지금
x축이 이렇게 있고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x축 위로 올라가려면 실근이 없어야 된다. 2차 방정식 실근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x축이랑 2차 함수가 한 점에서 만나려면 실근이 한 개여야 된다. 또 x축이랑 2차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려면 실근이 두 개여야 된다. 즉 2차 함수랑 x축이 교점과 2차 방정식이 실근 개수가 같게 움직인다라는 거 작년에 배웠던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실근 개수를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는 거였냐면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판별식은 뭐였냐면요. 실근 개수를 알려주는 공식이었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실근 없고 판별식이 0일 때는 실근이 하나,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실근 두 개를 가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상황은 뭐냐면 지금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니까 판별식으로 따지면 0보다 작거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또는 판별식이 0이랑 같은 상황 이렇게 수식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x 마이너스 3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5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세타값 범위 찾아달라는 거고요. 아까 문제에서 쌤이 a 이렇게 미지수로 둔 자리에 이 문제는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코사인, 사인, 삼각함수가 미지수 자리에 들어간 것 같네요. 좀 복잡해 보이는데 아까 그 원리 이해했으면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고 또 간단합니다. 가보겠습니다. 판별식 짝수 판별식 가볼게요. 4분의 d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러면 4분의 d는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b제곱 빼기 ac죠. ac는 마이너스 3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5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삼각 부등식 문제로 바뀌게 됐습니다. 자,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3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5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문제로 바뀔 수 있고요. 이 문제는 뭐랑 같냐면 지금 여기서 푼 2번 유형이랑 동일합니다. 자, 2번 유형에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사인이건 코사인이건 하나로 미는 게 중요했었고 코사인, 사인, 코사인이니까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3에 사인 제곱 세타 대신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의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네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5 코사인 세타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음수 곱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곱하면 2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5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할 뻔했네요.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분모 방향 바뀌어야 합니다. 치환 안 하고 그대로 인수분해 보겠습니다. 2, 1, 3, 1로 놓고 풀마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면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계산 실수한 것 같아요.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5 코사인 세타 인수분해 아니네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맞죠? 여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이 부분이 항상 양수죠. 코사인 세타 플러스 3은 어쨌든 항상 양수니까 여기 날려도 된다고 배웠습니다. 여기 날려도 되고요. 여기서 계산 실수를 했습니다. 어디서 틀렸냐면 여기가 플러스죠. 여기가 플러스고 그러면 여기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고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왜 이걸 착각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이렇게 됩니다.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이랑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인수분해가. 왜냐면 지금 어떤 문제에서는 여기가 음수로 날아가는 게 있었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여기가 양수로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도 플러스로 날아가는 상황이 나와서 실수한 걸 인지했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항상 음수입니다. 항상 음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에서 날려주고요. 그 대신
부등호 방향만 바꿔주겠습니다. 이거랑 이거는 값이 같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결국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기본 형태의 값이 나왔고요. 이거 풀 때는 단위원이었죠. 단위원 하나 가져와 보면요. 그리고 x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세팅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괜찮죠? 그러면 여기일 때 이 각도가 60도, 여기일 때 이 각도 60도니까 우리가 원하는 세타의 범위는 여기 각도 120도죠. 120도부터 여기 각도 240도네요. 240도까지. 이렇게 원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세타 범위고 베타에서 알파 빼라 그랬으니까 탄젠트 베타 빼기 알파는 240도에서 120도 빼면 120도고요. 탄젠트 120도는 탄젠트 파이 빼기 3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탄젠트 파이 빼기 3분의 파이는 어떻게 바뀌죠? 각변환 생각해보면 짝수니까 그대로 탄젠트 3분의 파이로 가고요. 이 각도 2, 4분면에 있는 거니까 탄젠트는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3분의 파이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답은 마이너스 루트 3. 1번. 네, 6번 가보겠습니다. 약간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해골 한 마리 그리고 할게요. 어렵습니다. 자, x값이 여기 문제 오류 있어요. 등호 넣겠습니다. 수업 시간은 얘기했고요. x값이 0부터 파이까지 양끝점 다 가져가는 상황에서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a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일단 사인이랑 코사인 다 섞여 있고요. 각도 하나로 통일 안 되어 있습니다.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풀입니다. 2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빼기 x는요. 항상 부호 양수로 가면서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는 것만 생각해주면 된다 그랬으니까 3a 사인 x 그 다음에 여기 가보겠습니다. 파이 더하기 x니까요. 사인은 사인 그대로 가지만 부호만 바뀌겠네요. 마이너스 a 사인 x 마이너스 a 더하기 8은 0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연찮게 다 같은 삼각함수로 표현됐기 때문에 코사인을 사인으로 변환해주는 등 그런 작업은 필요 없겠습니다. 그러면 2사인 제곱 x 마이너스 4a 사인 x 마이너스 a 더하기 8은 0이다. 여기까지 일단 바꿀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단계 뭐였냐면 치환이었습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파란색 가보겠습니다. 사인 x를 t라 치환해 보겠습니다. 치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t 범위 이걸까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무지성으로 그냥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가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거 답이 0부터 1까지인데요. 이거 이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x값이 0부터 파이까지만 돌 때, 즉 sin x가 이렇게 가야 2파이까지 도는 건데 지금 우리 x값이 어디만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만 돈대요. 요렇게만 돈대. 요렇게만. 그쵸? 그때의 함수값이 t인데, 즉 여기 축이 t고 여기 축이 x인데 x값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이동한대요. 그러면 t가 가질 수 있는 범위 역시 0부터 올라가서 1 찍고요. 1은 찍는데 내려가서 0에서 다시 끝나니까 음수로 내려갈 기회가 없죠. 네, 그래서 t값 범위가 0부터 1까지 이렇게 제한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치환을 할 때 그냥 무지성으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하는 게 아니고 원래 x값이 정의역을 확인한 다음에 그래프나 단위원을 활용해서 sin x가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체크한 이후에 t값 범위가 0부터 1까지인 거 여기선 발견할 수 있었네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t로 치환 2t제곱 마이너스 4at 마이너스 a 더하기 8이 0이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고요. t값 범위 0부터 1까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여긴 지우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왔어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약간 험난합니다. 험난한데 실제 문제는 좀 더 가야 됩니다. 이거 이해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나온 방정식의 실근이 만약에 얘가 t는 뭐 알파? 베타라고 할까요? 베타가 이 방정식이 근이라고 해볼게요. t는 베타, 그리고 알파도 하나 더 있다고 해봅시다. t는 알파랑 베타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두 개인 거 알파랑 베타 하나씩 하나 두 개 나왔으니까 이거가 만족하는 걸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실근은요. 여기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x 값이 서로 다른 게 두 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x 값이.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2차 방정식 실근이 두 개라는 건 뭐가 두 개라는 거냐면 t 값이 두 개라는 거죠. 알파, 베타 하나씩 하나 두 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개 나온 거랑 여기서 말하는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라는 거랑 같은 말일까요?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그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나온 알파랑 베타를 sin x로 돌려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sin x가 알파가 되는 그 x값 구했고요. 또 sin x가 베타가 되는 그 x값 구했습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보면 x값이 0에서 파이까지만 갈 때 알파가 만약에 요렇게 지나간다면 x값은 한 개, 여기 두 개, 이렇게 벌써 한 가지 알파의 x값이 두 개가 나오지 않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지금? t가 알파로 고정되면, 그리고 그 알파가 요 사이에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면, 그렇다면, 그때마다 근이 두 개씩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 근이, 알파가 여기 있을 때 요 근이, 우리가 말하는 진짜 요 실근이 개수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두 개만 나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t가 두 개가 서로 다르게 이렇게 알파, 이렇게 베타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실제 실근 개수는 한 개, 두 개, 세 개, 그리고 네 개, 이렇게 총 4개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여기서 나오는 t는 두 개면 안 되겠다. 왜냐면 각각 하나씩 나올 때마다 실제 x값은 두 개씩 만들어내니까 t는 한 개, 즉 알파 한 개만 존재해야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알파 하나가 이렇게 잘 지나갈 때 그때마다 실근이 하나씩 총 두 개가 나오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은 t가 하나만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좀 예민한 친구들 이거 봤을 거예요. 만약에 알파가요, 이렇게 지나가면, 이 점에서 한 군데만 만나게 이렇게 지나가면, 알파가 하나여도 근이 하나만 나오는 거 아닐까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알파는요, 항상 이 꼭대기에서 만나면 안 되고요. 이 아래에서 만나는 걸로 세팅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아래에서 알파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의 범위가요, 0하고 1은 등호 빠지는 이런 범위로 알파를 세팅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조금 더 남았습니다. 잘 왔는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2t제곱 빼기 4at 마이너스 a 더하기 8은 0. 이 2차 방정식이 t 범위는 0부터 1까지고요. 이런 2차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만 존재한다. 이 범위 안에서 실근 한 개만 존재하고 그 실근은 0은 되지만 1은 안 되는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y는 2t제곱 마이너스 4at 마이너스 a 더하기 8이라는 2차 함수랑 y는 0, 즉 x축이랑 교점 관계로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교점 관계로 이해하면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약에요, 0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을 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간다면 여기가 알파가 되겠고요. 알파가 되겠고 나머지 한근은 우리가 원하는 0하고 1 사이의 범위를 벗어나니까 이때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은 알파 하나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괜찮죠? 근데 요런 그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프가 0, 1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면 지금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점은 나머지 한근이 1보다 크냐 아니면 0보다 작냐 이 차이에 있네요. 자, 요 두 경우가 가능할 것 같고요.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요 경우일 때는
알파가 2점은 지날 수 있어요. 0은 가능한데 1은 지날 수 없습니다. 여기는 못 지납니다. 그래서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지만 여기를 지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얘를 지금 ft라고 생각하면요. ft의 t자리에 0 넣은 f0 값은요. 0일 수도 있고 그리고 0보다 항상 큰 상황이니까 이렇게 부등호를 주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1을 넣었을 땐 항상 음수여야 됩니다. 그러면 f1은 0보다 작다.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두 번째, 이 경우일 때는요.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되고요. 되지만 이때는 안 됩니다. 1은 못 지나가니까 이렇게 볼게요. F0은요.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되는데요. F1은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부등식 풀어보면요.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F0은 8 빼기 A. F1은 10 빼기 5A 이렇게 나오네요. 10 빼기 5A.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 F0이 0보다 크거나 같고 F1이 0보다 작은 경우니까 8 빼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동시에 10 빼기 5A가 0보다 작은 경우네요. 이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A가 8보다 작거나 A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네요. 요거 가능하고요. 두 번째, F0이 0보다 크거나 같고 F0이 0보다 작거나 같고 F1이 0보다 큰 경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8 빼기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10-5A가 0보다 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엔 A가 8보다 크면서 동시에 A가 2보다 작은 말도 안 되는 경우죠. 8보다 크면서 2보다 작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능한 A는 이 범위 안에 있고 그때 개수니까 3, 4, 5, 6, 7, 8 총 6개의 A값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마지막 문제에서 복습할 때 이런 부분 보면 될 것 같아요. 치환할 때 범위 설정은 원래 있는 함수의 정의역에 따른다. 이런 거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그쵸? 여기서 말하는 실근 개수, x의 실근 개수랑 우리가 치환해서 푼 요 t 실근 개수는 다르다. 다르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 t가 정해질 때마다 단위원이나 그래프를 활용해서 각각 걸맞은 실근 x를 구할 수 있고 그 x 값에 따라서 t 값에 따라서 x 값이 개수가 결정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되게 자세히 다뤘는데 지금 학습지 문제풀이에서도 굉장히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 문제 복습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